안녕하세요. 이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전국의 명리학 동호인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명리학 그 동호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현역 수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한 15만 명, 그리고 또 뭐 비슷한 또 무속인 분들도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그러니까 한 35만 명 정도 되죠. 거기다가 그 동호인들 뭐 팔자를 신봉하는 분들도 있고, 또 취미나 교양 수준에서 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무척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몇 해 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뭐 국민 8명당 1명 정도가 이런 그 동양의 술수리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된 거 제가 신문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또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이쪽에 이제 뭐 상담 시장도 뭐 그 조금씩 발표하는 그 매체마다 좀 다르지만 상담 시장만 해도 한 3조 정도 되는 규모. 그 다음에 또 이런 교육 시장까지 하면은 4조, 5조 시장을 넘는 거죠. 어느 정도 굉장히 빅마켓이 되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제가 그 본격적인 그 팔자명리학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시청자분들의 이제 문의가 그 지난주에 좀 폭주했는데, 그 대체로 질문의 요지가 이제 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느냐, 또 그 다음에 교재가 무엇이냐, 또 그 교재 그 오리엔테이션 때 그 제가 이렇게 그 선보였던 그런 교재들을 다 가르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6권 교재를 30강 강의, 그러니까 이제 약 30시간에 못 미치지만 그 정도 그 장기 레이스에서 다 가르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 강의는 제가 그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주 이렇게 뭐 교양이나 그 취미 수준은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본격적인 그 학습 강좌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가 굉장히 헤비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도 비록 그 30강으로 이루어진 TV 방송을 통해서 하는 강의지만은 어지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과정들을 그 동호인들은 아마 그 명리의 세계를 아마 그 탐험하게 될 겁니다. 가장 그 충실한 그런 그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졌던 강의가 팔자인문 시리즈 6권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팔자인문이지만 사실 1권 간지팔자부터 1권 간지팔자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지나가고 있는 오행 10성부터는 그 2권째부터는 이제 팔자술 중급 과정이죠. 여기서 이제 뭐 그 강약 왕세를 가리고 또 신강약 뭐 이런 거 가리고요. 또 이제 3권에 가면은 생황사절에서 이제 기회세황을 이제 다립니다. 4권에 가면은 이제 육신물상이라고 해서 이제 물상학습을 하죠. 또 5강의 그 공망비학을 그 공부할 때는 그 공망이라는 이제 팔자술의 고법 체계를 다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형충의 압에서는 이미 그 중국 본토를 앞선 그런 선진 지식 체계를 제가 전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빼고 넣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다 쏟아부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구이지학 하지 마시고요. 요즘 뭐 공부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냥 방송 보고 입으로 듣고 그냥 말하고 듣는 것만 이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만 해도 지장간 제가 이렇게 아주 짧게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장간이라는 거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반복하고 좀 더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또 짧은 한정된 시간에 제가 그 방대한 그 전 과정을 다 가르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만 또 뭐 좀 건너뛰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 강의가 계속 그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같은 용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고 또 좀 더 그 열성을 가지고 좀 딕테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상당한 그 명리의 그 고수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육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십성이라는 거 우선 용어부터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육신이라는 것은 이 육신과 십성은 뭐 이렇게 아주 동떨어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팔자학 입문을 할 때 국내에 이제 여러 교재들이 이제 많은데 주로 뭐 서점에 가면은 보통 이제 초급서, 그다음에 통론, 개론서, 뭐 같은 그 내용이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 초입 과정에서 육신, 십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제가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그런 폐해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육신이라는 것은 뭐 6개의 양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six aspect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성은 뭐 그냥 ten gods 이렇게 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십신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요. 자, 육신은 5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가 팔자 8글자에서 주체가 되는 것을 일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일간을 다른 말로 일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본인을 의미하니까 아신이라고도 하고요. 또 요렇게 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본인 자신을 신이라고. 원래 이제 팔자술 고법에서는 연의 간지와 또 연의 그 간지, 태세의 그 나붐을 가지고 롱명신 삼자로 구분해서 삼일체 아주 복잡한 수법을 썼어요. 이것을 이제 송대 이제 서자평이 일간을 주체로 할 때 록이냐 명이냐 신이냐 이런 복잡한 개념 없이 그냥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그냥 데이 마스터 그래가지고 우리 영어로 지원되는 그 팔자 그 프로그램 그 이제 사이트 이런 데 보면은 또 영어 교재 이런 거 보면은 DM 이렇게 합니다. 데이 마스터라는 거죠. 일간 이래서 일원 주체가 되는 거죠. 즉 일원을 데이 마스터 DM을 일단 제외하고 DM을 빼고 나서 5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비식, 재, 관, 인 이렇게 5가지 요소를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아신 또는 일원 이렇게 해서 6개로 구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다시 제가 육신편 다시 학습할 거니까 일단 이런 용어들이 있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신, 나를 제외하고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십성이라는 것은요. 나와 이제 같은 오행으로 나와 같은 것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갑이다. 일원이 갑이면 팔자에서 일원이 갑이면 옆에 똑같은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요것이 같은 오행이 되니까 같은 오행의 글자가 되니까 비라는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이제 배당할 수 있는데 같은 을목도 같은 오행이잖아요. 그죠? 을목도 같은 오행이나 음량이 다르다고요. 이렇게 음량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육신에다가 음량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비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고 또 겁재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비라는 성분이 2개로 나뉘어집니다. 이 나뉘어지는데 식신은 식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상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재는 정재와 편재로 나뉘어집니다. 편이라는 것이 지우칠 편자인데요. 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오행의 글자면서 음량도 같은 것이 비견입니다. 그 다음에 일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설하는 기운인데 요것은 다시 제가 오행 도표를 활용해가지고 육신편에서 강의할 겁니다. 이것도 음량과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지우칠 편자가 붙을 때는 이미 음량이 부조화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음량 불배우라고 해서 같은 재성이라도 나와 같은 음량을 그러니까 나와 음량이 같으면은 그것이 불배우 그러니까 음과 일음 일량이 이렇게 서로 배연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과 양이 서로 같으면은 짝을 짓지 못하니까 이렇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편재, 정재, 그 다음에 관도 편관, 정관, 인수, 그러니까 편인, 인수 이런 식으로 편인, 정인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육신의 5가지 성분이 두 개로 쪼개지면은 그것을 십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육신과 십성은 같은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다른 거냐면요, 육신과 십성은 쓰는 분야가 다릅니다. 전혀. 우선 육신은 강약을 가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강약을 가릴 때.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을 가지고 강약을 우리가 조율할 때 쓰는 성분은 십성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기의 세왕을 따질 때는 십성이라는 성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약과 이 세왕이라는 것은 팔자학의 그 명리의 이법과 기약의 큰 그 줄거리입니다. 각 줄거리에서 전혀 다르게 쓰는 그 수법의 그 효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육신과 십성이 같은 개념이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초학자들은, 일반 시청자들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용어들을 여러분들 일단 제가 서두에서 지금 나열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육신부터 일단 한번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행의 대표적인 운동인 상생과 상극작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그 반생과 그 반극과 역극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오행의 운동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생하는 것은 목은 화를 생한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화는 토기운을 생합니다. 이거는 천간에 마치 배열과 비슷한 겁니다. 자, 금을 생합니다. 금은 수를 생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갑을,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임계수 이렇게 계속 생생불식하면서 상생의 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 십간의 그 배열이 이렇게 상생체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도의 움직임은 전혀 거스름이 없이 이렇게 잘 서로 상생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상생하는 글자에서 한 칸씩 이렇게 이격되면, 한 칸씩 이격되어서 가면은 극을 한다고 했습니다. 불은 새를 재련시키죠. 달굽니다. 그 다음에 금은 목을 벌하죠. 그래서 목을 깨뜨립니다. 토는 물의 흐름을 막죠. 그 다음에 수는 불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별표시가 되면은 상극체계가 일단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팔자를 나열했더니 갑목일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갑목일에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와 똑같은 다른 갑목이라든지 을목의 글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같은 목이 될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비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견줄비자죠. 비라는 성분입니다. 굳이 육신을 공부할 때 비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 명칭을 호칭해도 되는데요. 자, 내가 갑목일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팔자 8글자를 나열했을 때 내가 갑자일에 태어났는데 갑자일 갑자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 갑목은 데이마스터죠. 그러니까 일원이 되는 겁니다. 또는 아신입니다. 아신. 그죠? 본인이죠. 내가 되는 거죠. 아신이 되고, 이 옆에 있는 갑목이라는 글자는 아신이 아니죠. 아신과 동일한 글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오행의 글자니까 이것을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견줄비 같은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 자, 같은 글자를 우리가 육친에 비유할 때는 나와 같은 글자는 같은 오행의 글자는 우리가 형제라고 이렇게 육친성으로 우리가 이제 논할 때 형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이 형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형제가 있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그 불리한 국면에 처했을 때 형제들이 힘이 됩니다. 또 나와 같은 그 동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그 B라는 성분이 팔자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동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쟁 국면에 치여 가지고 동업자가 오히려 원수가 되는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운의 이제 그 희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성분이 B라는 성분이 일단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러한 그 주변의 조력과 후원을 얻을 수 일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게 되는 거죠. 또 대신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제가 양면이 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B라는 성분을. 그래서 이 불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록을 수입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그 밥도 그 독자들은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거나 뭐 과자를 이렇게 먹거나 해도 자기 혼자 온전히 한 개 다 이렇게 취하게 되지만 형제들은 밥도 나눠 먹어야 되고 반찬도 나눠 먹어야 되고 옷도 나눠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형제가 없는 사람들은 형제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독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각자의 처지가 불행하고 사실 저조한 것만은 아닌데 그 항상 그 남의 처지를 우리가 더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 명리학을 우리가 시청하고 그 명리학에 관심을 이제 가지고 명리학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실 이 명리학이라는 게 이게 뭐 어떤 노력이나 한 인간의 의지나 또 향상심 이런 걸 부정해 버리거든요.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건 정명론에서 기초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무의도식하고 무의한 그런 부류들, 나태한 부류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운명론에 빠지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골순 명론자들은 굉장히 그 용감했습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목이 목을 예를 들어서 목과 같은 것은 비고요. 또 목은 나입니다. 그죠? 나예요. 근데 아생자 내가 이렇게 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입니다. 식. 이거 밥식자 아닙니까? 내가 목이 화를 생해줍니다. 목이 화를 생해주면 마치 우리가 무령에 비유했을 때는 장작에 모닥불을 지핀 형상입니다. 밝게 타오르죠. 그렇지만 목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불의 입장에서는 땔감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불을 계속 밝힐 수 있으니까. 하지만 땔감은 점점 잿더미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소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 힘을 좀 써야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뭐 이불 뒤집어 쓰고 잠만 자고 있으면 누가 먹을 거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면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잠시도 쉬지 않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놀면 뭐하냐, 뭐라도 해야지 이런 경향이 아주 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팔자에 이렇게 식이라는 성분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있거나 또 정화가 있으면은 식상의 성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식상의 성분이 혼잡되고 있으면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선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구복과 같은 의미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복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힘을 쓰고 내 힘을 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빼는 것을 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좀 설하면은 설기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설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좀 힘을 빼면 이 식이라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을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는 성분은 내가 극한 성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토는 우리가 악극자가 되겠죠. 내가 극한 성분이 뭐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재라는 성분입니다. 재는 이게 재물 아닙니까? 돈입니다, 돈. 예. 자, 돈을 만들려면은 내가 어떤 것을 극해야 되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극해야 되는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자, 오늘 내가 끼니를 구하려면은, 당장 입에 풀칠을 하려면, 옛날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이것은 식입니다. 내 힘을 좀 빼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의 끼니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나추동 사계절 내내 먹고 살고 또 10년 후를 대비하고 하려면은 경작을 해야 됩니다.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쟁기로 땅을 갈고 흙을 자갈을 일궈내고 자갈을 가려내고 이렇게 해서 땅을 일구는 그런 땅을 우리가 이렇게 일구는 그런 거에 비유해서 생각하면은 연상하면은 이 재의 성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극하는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번 10간에서 우리가 갑을 목이고 병정화고 무기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일주가 기본적으로 무토나 기토 정도를 이렇게, 물론 지지에도 토의 성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일단 드러난 것과 이제 지지로 자리 잡는 건 좀 다른 건데요. 우선 편의상 이렇게 재 성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드러나고 이것도 드러나면은 우선 재가 마치 꽃이 만발하듯 피어서 좋은데, 염화야초라고 해서 자풀도 섞이고 해서 팔자가 말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탁한 거죠. 그래서 혼재되어 있는 것은 대체로 좀 부정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 정도가 이렇게 뚜렷하게 투해주면은, 아, 이 사람은 재 원천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거죠. 재물이 있는데 이 글자가 가급적이면 보다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건전하게 이렇게 또 힘이 있게 드러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예를 들어서 무술에 태어났다 그러면 술도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중에는 이 무토라는 지장간이 있습니다. 지장간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그 통근에서 아주 강한 힘을 이렇게 갖추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재라는 성분이 뚜렷한 힘을 갖추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재강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재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재물복이 두터운 그런 기본 전제를 이렇게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라는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팔자에 보면은 그 재라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혀 그 재적 성취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느냐? 우선 부자가 되려면 첫째, 재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렬한 사람이 일단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물을 축제하려는 그런 그 성향이, 그 재탐하는 마음이 강렬한 사람이 일단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게 사고를 쳐서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조언이나 충고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가욕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는 팔자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벌이 되고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욕심을 마음을 비워서 그 부자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렬한 그 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에서는 삶을 우리가 규정할 때 가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그 관점을 갖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생이. 비록 그 홍등가의 기녀, 평생을 그 분냄새를 말이죠. 분냄새를 달고 산 뭐 술집의 작부였다고 해도 말이죠. 나의 50을 넘겨가지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참다운 사랑을 하고 한평생 남은 여생을 정숙하게 살았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범으로 삼고 칭송하기도 하죠. 그러나 평생을 고결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백발이 되어서 정분이 나가지고 그런 그 불륜의 그 윤리의 경계를 뛰는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은 그 평생 살아온 그 고결한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예.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합니다. 예. 이렇게 명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치열한 도전 정신 그리고 그 재적 성취에 대한 아주 강한 집념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부도 내고 패망하고 망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졌던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게 전부 다 가욕이 되는 거죠.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진단이나 또 공과를 함부로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자학을 여러분 그 취미든 뭐 교양이든 학습이든 하다 보면은 팔자술 결국 자기의 명을 알고자 하는 건데 말이죠. 자기의 명을 알게 됐다고 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기 머리를 깎는 순간 사실 팔자 명리학 학습의 한 꼭지를 꺾은 건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우선 자책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뭐 남들 다 잘 살고 말이죠. 동기들보다 자기는 훨씬 느리고 말이죠. 자기보다 훨씬 못났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자기 처지는 아주 뭐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말이죠. 아주 그 열악한 처지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반성한다. 그 반성의 기반이 돼서 그 사람이 발전한다. 그게 지나친 자기학대는 오히려 그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인생을 살아가지고 지금 저주한 건 아닙니다. 운이 좀 나빴던 거예요. 운이 들어오면 말이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잘 되는 사람 많죠. 또 아주 높은 직책에 오른 사람도 있죠. 사람은 말이죠. 참 재밌는 게 좀 잘 나가면 좀 오버하게 돼 있습니다.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뭐 지금 좀 바뀌었나요, 순위가? 어쨌든 빌 게이츠 아닙니까? 빌 게이츠한테 도대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운이 좋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운이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말이죠. 빌 게이츠만큼 똑똑한 인재들 천지에 깔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주 독창적이고 특별한 사람이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만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영민함이 화가 되어가지고 잘 안 된 사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된 사람들은 좀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처세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험블 어프로치가 가장 안전한 그 처세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팔자의 그런 육신 구성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라는 성분이 강하고 힘차게 자리 잡으면 첫째 부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재탐한다. 재정적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정적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이 정력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재는 예나 지금이나 중요했습니다. 팔짝이 유래된 고대부터 이 재라는 성분을 몹시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 재는 양명지원이라 그랬습니다. 양명지원. 그러니까 먹고 사는 터전이 없으면은 일단은 팔자 자체가 그 기격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겁니다. 자, 팔자술에서 말하는 기격이다, 천격이다 이런 구분은 말이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격이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예를 들어서 옷을 기워 입어야 되는 그런 청백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인수라는 성분은 좋지만 재라는 성분은 아주 빵점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정도의 그 중류층 이하 하류 인생들 이런 경우에는 이 재라는 성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팔자 고급 과정에 가면은 도대체 팔자에 재라는 성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제 허자론에서 다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자에는 보이는 글자와 보이지 않는 글자도 읽어내는 그런 그 고급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후차적으로 설명하고요. 내가 힘을 좀 쓰는 게 식이다. 나와 같은 오행은 비다.
그 다음에 식이 생하는 게 재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게 재다. 자, 식. 자, 내가 힘을 좀 써야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힘을 좀 더 써야 내가 또 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재물을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내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우선 내가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좀 뺐고요. 거기서 또 힘을 뺍니다. 이렇게 또 힘을 빼니까 이 재라는 성분은 건강과도 몹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신 또 재성, 이 재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기 과정, 테크닉 과정에서는 그 테크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수명을 우리가 논할 때도 이 재성의 동태를 기묘하게 살피는 그런 그 수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가 생하는 건 뭐냐? 돈이 많으면 말이죠. 재물이 많으면은 그것으로 관을 삽니다. 또 이 관이라는 건 우리가 관청할 때 관 아닙니까? 관청은 내가 대항할 수 없는 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국가기관이나 관청에는 한 개인이 대항할 수 없다고요. 일단 세금을 예를 들어서 개인 간에 우리가 부채나 채무나 이런 거는 연장도 하고 또 조그만 금액은 좀 떼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재수가 없으면 이제 뭐 고소도 당해가지고 몹시 그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형태든지 그 면제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거치면. 그런데 한번 세금이 부과되고 이러면은 이거 면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자들은 철칙이 있잖아요.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가훈으로도 그렇게 좀 통속적인 가훈을 쓰는데 세금은 꼭 내자 뭐 이런 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극하는 거죠. 뭘 극합니까? 나를 극합니다. 그래서 극하자가 되는 거죠. 극하자가 바로 관입니다. 관. 자, 그런데 우리가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 나를 제어하고 나를 조금 억압하고 규율로 얽매고 이런 데 잘 적응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서 인정받고 출세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관의 성분이 건전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성분. 자, 이게 목이 아신이라고 하면은 이 금의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목이 있으면은 여기 이 사람이 경금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 관이 되는 겁니다. 이 관이 되는데 이 관이 유기하고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중급 과정을 지나가면서 뭐 이회된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 관성이 건전하게 자리 잡은 것을 우리가 관성유리해 이런 말 쓰는데요. 이 관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팔자에 있으면 조직에 잘 통솔에 잘 따르고 규율에 잘 따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많은 사람이 그 조직에 잘 적응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롭다고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해가지고 의로운 얘기 아무 때나 하고 또 비록 상사라 그래도 부당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겁침없이 항의하고 이런 게 몹시 그 의협심도 있어 보이고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팔자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 관성이 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을 극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 아닙니까? 화 아닙니까? 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 내 자신을 표현하는 성분이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뭐 노조위원장이나 뭐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목소리 잘 이렇게 높이시고 이런 분들 그 팔자를 열어보면요 대체로 이렇게 식의 성분들이 많습니다. 식의 성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 어떤 조직의 노조와 관련되어서 노조위원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 조직에 몸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팔자를 보면 나를 설하는 기운도 있고 나를 제어하는 기운도 두 가지를 다 갖춘 경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어떤 경우에 아예 이것은 보이지 않고 이것과 이것만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은,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면은, 식과 재만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독립업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단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수의 기운은 목을 나를 생해주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생화자가 되죠. 자,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자, 나를 생해주는 이 기운은 말이죠. 나의 그 리소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는 상대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그 관리들이 그 이렇게 도장을 차고 다녔다고요. 허리띠에 메고 다녔습니다. 이 표시가 내가 관리다라는 겁니다. 일단 내가 관리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관리를 알아모시게끔 만드는 징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나의 배경입니다. 배경 같으니까 이것을 인수의 끈수자에서 인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장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그 강의 소두에 이제 십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음량에 따라서 뭐 식신과 상관으로 분류하고 재를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이제 두 개씩 나누면 십성이 된다고 했는데, 육신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과거의 사주와 교재들이 보면은 정제와 편제는 하나로 묶어서 재고, 또 관과 살은 좀 성질이 다르니까 관은 따로 쓰고, 뭐 인수와 편인도 뭐 인수로 하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개 그룹을 6개로 묶어서 그걸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비식 재관인과 나 이렇게 해서 이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십성과 그 운용 차원 체계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팔자의 강약을 조율하는 그 재료로 일단 제일 처음에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육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다시. 자, 내가 생합니다. 내가 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놓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말 씁니다. 아. 자, 그런데 뭐 복잡한 거 아니죠. 아라는 건 아입니다. 아이. 내가 아기를 놓는 거예요. 자, 아라는 말을 쓰고, 자, 이게 조금 우리 이제 좀 격조 있는 아니면은 뭐 좀 그 지적인 그런 이제 표현을 한 번씩 이제 팔자를 보면서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팔자에 식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그 세력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강하게, 또 이것도 많이 있으면 또 아가 또 또 다시 뭐를 낳나, 토는 화의 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우생아 이런 표현 씁니다. 이러면은 식신도 많고 재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우생아의 구조가 되면은 내 힘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너무나 쇠약해가지고 피골이 상접된 그런 아주 그 비루한 처지가 신세가 되기 쉬운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는 하여튼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이제 팔자에서는 우리 체용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뭐 그 유정무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들이 굳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환경에 얽매여 쓰이지는 않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신은 여러 뜻으로 쓰이는데요. 이 정신기 삼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 정신기 삼자가 일단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 요것은 이렇게 정신기 삼자가 균등을 이루면은 그 팔자는 일단 좀 안전한 팔자다. 이렇게 입법 체계에서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팔자가 귀하다. 그 팔자가 아주 뭐 그 고귀한 팔자다. 아주 뭐 풍요로운 삶을 산다. 이거를 이렇게 확정 짓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기의 세양을 고려한 측면은 아니니까. 어쨌든 정신기 삼자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기 삼자라는 게 뭐냐면요. 우선 이 정이라는 것은 나를 돕는 인자가 팔자에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일날 태어났다고 하면은 이 팔자에는 나를 돕는 게 뭡니까? 수라는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일단은 배경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를 낳아준 게 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성분은, 인이라는 것은 인수의 약자인데 우선 그냥 인이라고 이렇게 호칭해도 됩니다. 인이라는 성분은 육신은 육친에 그대로 비유할 수 있는데 인이라는 성분은 모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머니를 일찍 잃으신 분도 있고 또 심지어 고아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팔자에는 인수라는 성분이 건전하게 나타나 있지 않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어머니의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팔자가 일단은 안전해지려면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성분이 일단 있으면요. 그 든든한 배경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에 비록 부자나 또 귀한 신분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인수라는 성분만 뚜렷하게 있으면은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되는 법이 없고 또 부도 나고 사업이 망해도 밥 해주고 편히 쉬라고 해줄 모친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영원한 그 백이 되는 겁니다. 배경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기댈 언덕이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합니다. 육신편에서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나머지 다시 강의 이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정신기 3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